결혼이라는 게 뭐 하신 분들은 해도 후회다. 또 안 한 사람은 언제 하나 안 해도 후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후회가 여자가 더 클까요? 남자가 더 클까요? 나는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일 후회했던 게 명절이에요. 맞아. 명절날 세상에 나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식구들 많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형제들 많은 집에 갔는데 아니 아침 먹고 치우니까 또 점심이 차리니까 또 저녁이고 그리고 맨날 전부 치고 나는 방송 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완전히 남자분들은 뭐 하냐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신문 보거나 아니면 TV 보는 걸로 땡이에요. 그러고선 도와줘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내쫓으시더라고요. 아들은 그러면 예, 나는 근데 시댁을 안 명절은 1년에 보고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저 소리 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나는 황 거야. 박사님, 황 박사님이 아직 분위기 파악 안 되셨군요, 여기. 저쪽이 다 여자분들이라고. 아니 그게 마치 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네. 똑같은 마음이야. 네. 나도 똑같은 마음이 그거 며칠 저기 하루 이틀 또 추석에 하루 이틀 그러게요. 그걸 갖고 그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아세요? 그렇지 맞아요. 자, 그리고 그게 그냥 명절만이 아니야. 그렇지. 제사 있지, 생신 있지,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가족 모임 있지. 이런 다 이유 때문에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하면 여자가 손해다. 아우 당연히 여자가 그렇죠. 너는 말 하나 많아. 사람을 너 얼마나 살았니? 그렇죠.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예. 진짜 여자가 손해다라는 걸 느끼는 게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서울대에 뭐 내노라 하는 대학을 갔고 진짜 브레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뭘 하냐면 아이 셋을 낳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너는 지금 사는 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본인의 네, 능력을 친구가. 발휘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활약을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아이 셋을 낳고 그냥 엄마나 아니면 부인이 되면서 내 모든 걸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 가슴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예. 남자들은 신기한 게 슈퍼맘을 원해요. 정말 육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이런 걸 너무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네, 어머니도 여자도 돼주고 똑같아요, 누나도 그거. 돼주고 여자도 애도 슈퍼 돼지를 돼주고. 원하죠. 네, 슈퍼 돼지를 그러니까 결혼하면 원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정말 시끄러 죽겠네. 아니 여자가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야. 능력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걸 갖고 여부력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시어머니가 얘 저었네 너가 이거 다 맹기로라 그러나. 아우 그거는 선생님이 안 그러시는 거지 그런 집이 아직도 많이 그래 있어요. 많아 그런 집도 많아. 많아요. 그렇게 많긴 많은데 네. 나는 이제 병숙이 같이 그 옛날에 내가 이렇게 그 무슨 명절 때가 되면 너무 괴로웠다 이런 거 그런 아픈 상처는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게 마치 과거의 내 잘못인 양 얘기하는 게 이제는 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야지 이 세상은 편하게 살 수가 근데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는 없으니까 잊을 수 있지만 여기처럼 시댁이 있는 데는 잊혀지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 진행형이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일을 안 했어. 내가 그 시댁에 가면 셋째 며느리인데 네. 뭐 다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수고들 하십니다. 물론 배우니까 그랬다 치지만 수고들 하십니다. 난 할 줄 몰라. 완전히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차려주는 밥 먹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웃다 그냥 뒷주머니 이렇게 딱 이렇게 해드리고. 아, 돈으로? 그럼. 그게 돈의 힘이지. 돈을 모든 걸 다 쏠고. 돈이 다 그렇게 무마하는 것 같죠? 예, 거기에 맞아요. 무슨 얘기가 들어오냐면요. 얘 돈이면 다니 돈으로 다 때우려고 그러니 이 소리 들어오면 거기 나는 안 들어. 그런 걸 안 충분히 들어. 안 해줘서 아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집집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돈을 받지 않아도 그게 해결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돈을 받고도 딴 얘기를 하는 집이 있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아유, 집집마다 네, 다 선생님. 틀려서 어쨌든 저는 여자가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여튼 제가 맞아요. 통계를 봤어요. 그런 게 나오면 제가 유심히 봤는데 통계를 보면 결혼에 대한 후회는 항상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성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결혼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자에게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힘들다라는 나는 그래서-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많이 했거든. 그래서 보독사를 변사자를 보면은 지금이 한번 나와야죠. 자, 형님 또 방송 중에 향 꽂았어요. 이 미혼 남녀는 비슷해요. 비율이 들어오는 그 신고 들어오는 게
미혼 남녀는 비슷한데 결혼을 했다 헤어진 남녀는 남자가 거의 고독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손해 보는 것 같아. 왜 손해봐요? 아니 남자가 충격을 더 많이 받고 결혼하는 동안 남자가 더 행복함을 많이 느꼈다는 그렇죠. 얘기 있잖아요. 행복함이 아니라 편안함. 뭐 어쨌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더 많이 느꼈다가 그걸 잃으니까 상실감이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이 잘 안 오는구나 그래서 그럼요. 고독사하면 안 와요 잘. 그럼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지. 죽었는데도 안 오대.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따로 살았으니까. 아니 그런데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와서 그렇게 슬퍼해요. 그거는 이제 잘못해줘서 그런 겁니다. 미안한 것. 미안한 거죠. 옛날에는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50대 이상에서는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네. 60세 이상에서는 재밌는 게 최근에 30, 40대, 40대는 잘 모르겠는데 30대 혹은 20대 후반의 남성분들에서 화병이 늘고 있어요. 왜요? 왜? 왜냐고요? 실제로 첫째는 가졌던 것을 뺏긴다는 거에 대한 게 있고요. 옛날의 남성의 집에서의 역할이 지금의 남성에서의 집에서 역할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옛날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편하게 쉴 수가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버지를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그게 안 되거든요.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혼자 애를 키우던 부인 혹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자기도 양육을 해야 돼요. 집안일을 거들러야 되고 자기도 뭔가 집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시달린다는 생각을 해요. 옛날보다 내가 참 이제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집에서 지내는 게 참 힘들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쏟아지는 로딩이 너무 커요. 밖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한테 바라는 건 똑같아요. 사회에서 일하는 남성한테 바라는 거는 일도 하고 끝나면 회식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등등등에서 큰 변화는 없는 반면에 집에서는 더 많은 역할이 실제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여성분들이 여권 신장이 되면서 이제는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건 상상도 못하게 되고 오히려 말로 싸우게 되면은 남자가 대부분 논리에서 밀려요. 그러다 보면은 밖으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 쌓아놓다가 화병에 걸려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집에 돌아오면 부인이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이 생활을 해봤는데요. 중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인이 요리를 해요. 중국은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여자가 워낙 센 쪽이. 근데 그걸 보면서 중국 남자들도 당연히 밖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는 살림을 해요. 근데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즘에는 여성분들 중에서 일부 젊은 부인들 중에서는 본인의 역할은 다 안 하면서 남편에게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부는 그래요, 진짜. 아니야. 요즘 저 추세를 해야 되겠어. 저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는 아직도 안 그런 집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나는 내 없어. 딸을 그런 집에는 안 보내고 싶어. 막 일시키는 남자들이 쪽이요. 같이 하면 같이 해야죠. 하고 그렇지. 그거를 오락처럼 해주고 근데 그렇지 않은 흥이 집이 나고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 네. 대중적으로 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손해라는 건 말하자면은 후회하는 거거든요. 내보다 내가 더 많이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결혼을 거래 관계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동등하지가 않아. 내가 미친 게 더 많아라고. 근데 사회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 점점 여자들 쪽을 더 걱정한단 말이에요. 홍기차인데 왜 안 하냐 결혼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이중적인 모순 같은 게 발견되는 거죠. 여성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 손해라는 단어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치는 장사지만 일단 장사를 시작해 보자. 여기서 자 보세요. 주식도 그렇고.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아요. 남자가 더 손해입니다라고 하면 뭘 손해봐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왜?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들이 뭘 손해봤는지 얘기 못 합니다. 김태훈 씨,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생각에 결혼을 하면 남자가 더 손해인 남자도 손해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냐면 면이? 이게 참 얘기하는 순간 매장이죠. 얘기하세요. 대한민국 상황에서 매장이야. 여기다 십자가를 지금 쥐고 제가 얘기하세요. 내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오늘 백사동사는 아저씨 얘기를 해볼게요. 엊그저께 통닭에다 맥주 같이 먹은 그 아저씨. 여자들의 손해는 삶 속에서의 불편함 또는 삶 속에서의 불합리함 이런 거죠. 개선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손해들이에요. 남자들의 손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이 안에서 유래에 걸린 건 뭐냐면 수컷의 본능으로서에 대한 처절한 억제예요.
아니 이 얘기에서 이제 동감을 안 하시고 우리 한번 얇아오기 끝까지 시작할 텐데 들어보자고요. 네. 여기 심리학 박사님 계시고 정신과 원장님 있으니까 제가 백사동 아저씨 얘기를 자신 있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도 아시다시피 네네. 자기 얘기지. 여기 백사동 사이잖아요. 백사동 김모 씨. 여기 아마 그 많은 남성들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순간 남자는 그러니까 포유류의 수컷으로서의 본능을 이제 거세당해야 돼요. 말하자면 1인 1처. 내 배우자 이외에는 아무와도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게 남자가 손해예요? 이걸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죠. 이걸 제도로 이제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문명화된 인간 사회에서 남자들이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도 자신의 본능을 평생 억제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결혼 제도잖아요. 근데 이것이 생활의 불편함이란 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논의가 되고 남자들은 자신의 어떤 수컷으로서의 본능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이 안에서의 남자들의 애환도 있다라는 거죠. 수컷의 본능을 여자 하나한테라도 잘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결혼하면은 여자가 손해다라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무조건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관습과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여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왔는지, 이런 이야기가 왜 네, 내려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재밌는 그리고 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싶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자가 손해다, 여자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힘들게 만드는 주체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죠. 여자예요. 왜 여자예요? 아까 명절 때, 추석 때, 뭐 저 명절 때, 제사 때, 뭐 생신상 등등등 해서 누구 눈치를 보세요? 남편 눈치 보세요? 많은 분들 아까 시댁, 시어머니 결국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제도거든요, 사실은. 멋있어요. 아니 근데 남편이 장가를 것 같아. 남편이 도와줄 수 있는 건데 단순한 게 남편은 아니에요. 힘보고 놀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어머니 그 중간에서 남자가 역할만 아까 저기 잘해주면 성경 그렇게 선생님이 뭐라고 어렵지 하셨냐면 않아요. 남편에게 도와줘라고 했을 때 남편은 도와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누가 방해했어요? 누가 방해했어요? 시어머니.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안에서 왜 남자를 거기다 갖다 놓고 나쁜 놈을 거기다 만들어요? 중간 역할 시어머니를 아이고. 구슬려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아내를 빼내던지.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게 일하든지 남편이 해야죠. 그런 역할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시어머니가 돼서 그걸 안 시키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불가능한 걸 요구. 여자가 아니, 여자를 이런-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세대가 세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자, 말씀 너무 시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역할이 간단한 거예요. 남자한테 너희 어머니와 싸워서 나를 구해줘라. 물론 남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시어머니가 됐을 때 제대로 하시면 이 여자가 손해다라는 이 명제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때는 달라지겠지요. 달라져야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세계가 근데 2013년에 재밌는 거는 방송되니까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신 50대 이상의 분들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실. 왜 없어요? 아니 삼자 선생님은 보니까 명절 때 아무것도 일 안 하셨었는데. 하셨잖아요. 돈 쓰셨잖아요, 돈. 너무나 편하게 사셨잖아요. 근데 너무 내 며느리한테도 편하게 해줘. 그렇죠. 근데 50대 어머니들이 너무 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요. 사실 교육의 힘이 그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달라진다고. 그게 교육이거든. 예,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여자가 손해본다라는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사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부관계도 있었어요. 아이 둘을 낳고 나서는 늘 남자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아니, 가족인데 가족이랑 무슨 뽀뽀를 해. 아니, 가족은 그냥 사는 거야, 친구처럼 이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앞에서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냥 사이좋게 사는 그런 친구 같아요 라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소위 딴짓거리를 할 생각 그런 용기를 못 내요. 근데 남자들은 기회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정말 친한 친구는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부인하고 너무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요. 그래서 격주로 두 여자를 만나요. 아이고야. 근데 이 사람은 가정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오후 3시까지 연락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난 다르게 푼다 라고 하면서 남자는 아니, 그렇게 풀더라고요. 저는 거기 전적으로 반대요. 왜요? 전적으로 반대 의견이 뭐냐면 이건 마치 남편이 내 곁에 안 오는 것이 남편이 바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라는 쪽으로 몰아가는데 저는 대한민국 여자들한테서 가장
좀 이상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을 의리로 강요해요. 심지어 자기를 여자로 매력적으로 느껴달라는 것도 의리로 강요해요. 대한민국에서 물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자기를 못 가꾸는 거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못 가꿨지만 너는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했으니 그거를 인정해줘서 나를 여자로 느껴줘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와서 아니, 쳐버려. 자기의 관리를 김태우 씨, 정말 안 이거 해요. 하나만 얘기할게. 못 가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남자들은 가꾸나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아니 지금 양쪽 다 틀렸어요. 제가 보기엔. 양쪽 다? 들어보세요. 전제가 다른 게 요새 여자들 그 동네 그 유명한 나이트클럽 낮에 한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거기 가면 장변님 가보셨어요? 가봤으니까 취재차. 사건 때문에. 그런데 아, 네. 장바구니 맡겨놓고 온 여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 여자분들이 남편만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계속 아이들 때문에 계속 참고 산다? 이거 요새 얘기 아닙니다. 요새 얘기 아니고 또 김태우 씨도 모르셨어? 요새 여자들은 그런 데 가보세요. 잘 가꾼 여자 정말 많아요. 아니 근데 아니, 중요한 자, 게 여기서 장 변호사님. 가꾼다는 게 그 나이트에서 가꾸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꿔야 돼요. 제 얘기 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남편을 위해선 예쁜 옷, 화장 정성스럽게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날 때 예쁘게 꾸미고 나가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집에서 꾸미면 들이대란 말이에요. 꾸며도 안 들이대면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실망적이에요. 그건 어쩌란 얘기예요. 꾸민데도 안 들이대면.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내가 지금도 나가면 뒤에서 한마디 꼭 해요. 당신은 예뻐. 아니. 왜냐면 돈 주시잖아요.